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6월 3일 새벽 6시에 올릴 영상인데요. 찍는 시간이 6월 2일 밤 11시인데요. 어제 오늘 하루 종일 윤석열의 행동이 윤석열의 행동과 보도가 아주 호사가들이 입방아를 찍고 있는데요. 또 국힘 정치권하고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불만입니다. 비판적인 입장을 고고TV는 현재 윤석열의 행동에 대해서 견제합니다. 윤석열의 말은 지금 보도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짤막짤막하게 한 센텐스, 한 워딩만 국힘이나 또는 그 유튜브 한다는 장예찬이 시사평론가로도 간혹가다 나오죠. 거기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윤 총장을 이때까지 봤던 거침없는 폭발력과 거침없는 행보가 우리가 혹시 착각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는 들기 시작합니다. 고고TV가 윤석열 플러스 김종인 플러스 이준석으로 가야지 우리가 필승체제로 간다 하고 꾸준히 방송을 드렸고 그리고 한 두어 달 동안 고고TV가 말씀드리기를 윤석열은 5말 6초까지 나올 것이다 또는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이 국힘의 전당대회 전에 나와야 한다. 그리고 중원에 깃발을 꽂고 윤석열의 세를 결집해서 국힘을 접수하러 가야 한다.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고고TV 예측이 일부는 틀린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6월 초죠. 6월 10일까지는 6월 초입니다. 아직 8일을 남았는데 또 무슨 행동과 무슨 또 보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윤석열이가 5말 6초로 나온다고 또 나와야 한다고 예측하고 말씀드린 것은 윤석열이가 대중 앞에 서서 정치 선언을 하고 대권 선언을 하든가 아니면 중원의 말뚝을 꼽는 참모진과 같이 움직인 걸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윤석열이가 지금 하는 거 보면 참모도 아니요, 대권 선언도 아니요, 정치 선언도 아니요, 여기저기 찔러보고 지금 간을 보고 있다 하는 게 고고TV 생각이에요. 나오긴 나왔어요. 5말 6초에 나왔네요, 윤석열이가. 근데 이게 확실하게 선언을 안 하는 거죠. 윤석열이 입을 통해서. 그래서 고고TV가 5말 6초까지 윤석열은 나와야 하고 나올 것이다 했는데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6월 10일까지 6월 11일 국힘 당대표 선거 전일까지 윤석열이가 원고를 읽거나 대중 앞에서 육성을 하면은 고고TV 예측이 맞았다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지금 현재 보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그런데 한 이틀 동안 말이죠. 호사가들의 입에서 평론가들의 입에서 신문 쪼가리에 의해서 윤석열은 어떻게 할 것이고 저떻게 할 것이라는 게 오만 보도가 다 쏟아집니다. 현재 6월 2일 밤 11시까지를 신문 보도를 보면은 마지막에 나온 게 연합뉴스 TV의 단독 보도인데 윤석열은 국힘에 입당하는 것을 정의 증거가 없다 하고 그게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 뉴스가 끝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나오는 게 뭡니까? 윤석열의 행보가 국힘에 조기 입당할 것이고 대선 캠프를 준비하고 있을 것인데 윤석열 측에서는 확인할 내용도 없다. 정해진 바가 없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우르르르 다 나오죠. 윤희숙을 만났다. 권성동이를 만났다. 정진석이를 만났다. 장재원하고 통화를 했다. 양승범이하고도 통화를 했다. 이게 말이죠. 전부 다 국힘 사람들인데 이 친구들이 윤석열하고 접촉을 했다는 자기 지명도도 높이려고 그럴 것이고, 그렇죠. 국힘에 들어오는 압박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또 34살인가 4살이라 그러네요. 그 장예찬이라는 애가 그거 말 잘해요. 말 잘하고 그 과거에 그 여의도 개군 연구위원이었는데요. 여의도 연구원 국힘에 그냥 연구원이 아니라 개군 연구위원이었네요. 그래 그 유튜브를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대동하고 연남정이라는
뭐 연희동에 갔다. 거기에 대해서 뭐 언론들이 가려 막 분석을 해. 응? 자영업자를 통해서 대기업 대상권을 만들 것이며 거기 바로 젊은이들이 우글우글 하면서 말이죠. 소호 사무실 있죠. 소호로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여기서 젊은이들이 크면은 성공을 하면은 자영업도 크고 젊은 층들의 직장도 마련할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돌보지만 않았던 2030 젊은 세대의 개척 정신을 봤다. 그리고 도시 재생의 기회를 봤다.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대권 후보가 되고, 그죠? 가면은 더 좋은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반도체 연구소를 갔으면은, 그거는 대권 후보가 되고, 모든 기자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이죠. 횡보를 하는 게 훨씬 더 큰 파괴력이 있겠죠. 그렇죠? 물론 자영업 살려야 됩니다. 물론 2030한테 일자리를 갖다가 스스로 개척하는 게 전에 사회적인 전반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해야 되고 노동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노동계획에 말이 안 나왔어요. 지금 젊은 층이 지금 신용받는 게 뭡니까? 공무원 되겠다, 공기업 되겠다, 대기업 들어가겠다. 그거는 진짜 능력 있는 자만 들어가니 거기서 공무원과 공기업과 대기업 노조를 갖다가 노동계획을 하고 정년을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꾸 올라가 취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웬만큼 일을 했으면 그들은 나가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강고한 노동조직을 못 깨고 나서 노조를 못 깨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근본은 거기에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기업은 62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노조들은 현차 같은데 산별 노조들이 말이죠. 얘네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꽉 그냥 철밥통으로 일자리를 차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젊은이들 갖다 진입이 합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이건 쇼잉이다. 어느 친구가 윤석열한테 아이디어를 주고 이런 전략을 주는지 모르지만 이건 쇼잉에 불과하다. 이런 건 한 방에 날아간다. 윤석열의 강력한 컨텐츠와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대한민국 시스템 구조를 바꾸는 이야기가 안 나오면은 윤석열은 한 방에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니고 그러면은 왜 윤석열이가 지금 2, 3일 동안 이렇게 화급하게 움직이고 오만 언론 지명과 평론가들이 입에서 가십거리나 호사가 같이 이야기가 떠들게 만들었는가? 윤석열의 의도다. 근데 윤석열의 의도는 왜 나왔는가 하는 문제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윤석열과 이재명이는 이준석의 영향에 들어갔다.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준석이가 지금 혁명적인 정치개혁의 선도에 서 있다. 국힘뿐만 아니라 여당까지 칠 것이며 대권까지 칠 것이며 다음 세대까지 치고 차차기까지 친다. 이런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국힘에서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고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누구에서? 이준석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국힘이 지금 황골탈퇴하는 중이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윤석열이가 저 꼴통 보수 국힘의 저 너덜너덜한 세력과 저 사기꾼 집단인 민주당 저걸 갖다가 정치개혁을 하라고 반문재인을 통해서 윤석열은 중원의 깃발을 꼽아야 한다. 그래서 세력을 얻어서 국힘을 접수해서 문재인을 치는 정권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해라. 이런 게 주된 논리였죠. 저는. 근데 이준석이가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불가변이에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8일까지 선거운동하니까 일주일 남았는데 이준석이 당선은 불가변입니다. 응? 이준석이가 지금 국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정치개혁을 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들은 변화와 열망, 그죠? 이준석의 태풍을 하긴 했다. 윤석열에 의해서 꿈따가지고는 이러다가 자기 선수를 뺏긴다. 그죠? 늦으면 안 된다 판단했을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미리 나오던가. 지금이라도 윤석열은 자기 정치성을 확실하게 밝히고 대국민 선언을 하고 국힘에 입당을 해야지. 그냥 쑥 들어간다?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기 세력도 없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거냐. 지금 세력이 없이 나오는 거 뭐예요? 그거는 거의 확실한가 봐요. 윤석열은 제3지대로 안 간다? 국힘을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에서 참모진 한 10여 명, 5명 내지 10여 명을 갖다가 10여 명을 갖다가 참모진을 구성할 것이다. 그게 뭐죠? 국회의원 참모진의 보좌관들이 9명이죠. 그 정도만 해가지고 어떻게 대국민 소통을 할 것이며 대국민 대중성을 파괴를 갖다가 생활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걸 갖다가 어떤 평론가들은 얼치기 평론가들이 대부분들이 그게 옳은 방법이다. 요새 SNS가 발달되어 있고 사회 토막이 발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천만의 말씀. 대선 주자가 되는 것은 전국토 대한민국의 전 인재를 갖다가 등용을 해야 되고 보좌를 받아야 해요. 모든 것을 총동원 해야 돼요. 그럼 윤석열은 그걸 안 하고 잠시 정치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상태로 있다가 국힘에 쑥 들어가니까 그런 조직이 필요 없다 그러는데 국힘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윤석열이 어제 같은 경우 윤희숙 보고 나랑 같이 정치합시다 그러니까 윤희숙이 웃으면서 일단 입당부터 하시고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힘의 각계 의원들이 헌법기관인데 친소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그리고 물론 윤석열이가 사람들이 윤석열을 갖다가 이때까지 문재인을 치는 과정을 보고 마초 같은 성격으로 활동한 걸 보고 초선이나 또는 국힘의 일부들이 많은 의원들이 윤석열 곁에 설 수가 있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뭘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때까지가 윤석열을 정치하기 전에 그것만 믿고 그 초선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옆에 줄 서다가는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고고TV 개인의 생각입니다. 어떤 평론가도 어떤 유튜버도 이런 방송 안 해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준석 돌풍이 태풍이라니까. 이준석 태풍이 말이요 전국을 덮고 있어요. 응? 이준석 태풍이라는 것은 정치 계획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럼 이준석이 주도한다. 응? 근데 윤석열은 단순히 문재인을 갖다가 반대했고, 그죠? 우리가 문재인에 대해서 핍박받고 문재인은 어쩔 수 없는 걸 대해서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치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환영한 거 아니에요. 그 외에는 없었죠. 근데 이준석이라는 애는 사회 근본을 지금 흔들고 있어요. 정치 생태계를. 그죠? 이준석 발언과 이준석 태풍과 윤석열 신드롬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같다고 할 수 없어요. 무슨 평론가들이 그렇게 다 같다 그래. 사설들도 그렇고. 응?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 정치권을 뒤집고 확 바꾸자는 국민의 열망이 투영된 거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근본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은 누구예요? 이준석이라 이거죠. 이준석의 영향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가장 쉬운 방법을 이준석이가 홍준표 복당시키고 안철수 입당시키고 나면은 자기가 뒤처진 후발주자가 되니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루머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응?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말이죠. 그 최재형이나 김동인은 너무 늦었고 원희룡하고 유승민이가 과연 그 윤석열보다 정치력이나 창의력이나 유연성이나 대중 인지성에 대해서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승민이는 친박계 유튜버 세력에서 공격을 받고 TK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남으로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샌님이고 원희룡도 모험생 스타일이 안 올라가는 것이고, 윤석열은 마초 같은 남성 같은 성격이 있었는데 과연 그것이 국힘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표현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의문이라는 거죠. 왜? 정치 초년생이니까. 국힘의 의원들이나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을 휘몰아치듯이 윤석열이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리더십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가 초조해졌어요. 이준석 태풍이 나왔고 다른 주자가 말이지 그 홍준표부터 내가 먼저 들어가면 골치 아플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안철수는 윤석열의 상대가 안 돼요.
근데 홍준표의 그 독한 발언, 망발 이런 것들은 말이죠. 발정 같은 막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윤석열은 대인배예요. 기가 찰 거예요. 가서 홍준표하고 직접 부딪혀 보면은.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고 아마 참모진들이 그런 충고도 했을 것이다. 근데 오늘 6월 2일까지 한 이틀 동안 그렇게 떠들었는데 다 부정해. 윤석열 최측근이 말씀드렸죠. 이완규라고. 국민의힘 입당 정해진 바 없다고 또 끊어버려. 확인할 내용 없다. 이준석이가 뭐라 그럽니까? 윤석열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조짐을 보이자 이준석이가 윤석열이 입당하면 안락하고 안전하게 모시겠다. 그죠? 제일 쉬운 방법을 택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돼요. 좀 어렵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제가 보면은 윤석열이가 공부를 좀 했고 사람은 여러 명 만났고 이러는데 헷갈리는 거야. 정치한다, 문재인 친다 이거만 있지. 응? 아직까지 확실한 뭐 보수, 개혁, 청년 이거는 맞아요. 또 서민 친화적 이것도 맞아요. 그 대단한 그 장점이 서민 친화. 후레하게 많이 옷 입고 다니는 거 보세요. 웃는 거 보세요. 얼마나 서민 친화적이에요. 그죠? 그거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고 물론 민주당이 공격하고 마타도어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 우파 유튜버나 우파나 보수 중대에서 막아야 되죠. 국힘과 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검증 문제라는 거예요. 그 검증이라는 게 정치력이라는 거예요. 정치력. 그래서 국힘에 들어가서 경선에 들어간다. 그 전에 세를 쌓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대충 다 이게 이야기 되는 거 보면은 그냥 들어가는 걸로 끝난 것 같아. 왜? 주위에 사람이 없어. 대선 캠프를 갖다가 참모진을 10여 명을 꾸린다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못 이깁니다. 그리고 정치를 안 해본 애들이야. 뭐 장예찬이라는 그 애가 애지 솔직히 그 젊은이가 참모인 듯 아닌 듯 아니죠. 그렇게 하면은 홍보나 그저 대변인을 갖다가 아무리 자기가 밖에 안 나와도 더 이상의 그 파괴력이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하고 도움을 청했어야죠. 단발직이라도. 응? 그래 윤석열이는 지금 몸은 자기가 움직이고 입은 척건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입이 확실한 게 모르니까 그죠? 지금 현재 국민 특히 고고티버이 같은 건 정치 방송이니까 100% 윤석열에 대한 피로감이 없고 윤석열의 연막과 연기에 대해서 저러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일반 여론에서 그런 게 조금씩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흘리는 거야. 확실하게 해줘야 되죠.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5말 6초라 그러는 것을 다 뜻이 있어요. 국힘 전당대회, 그리고 윤석열이가 3월 4일 날 사태 변하면서 100일 다 뜻이 있어요. 문화일보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국힘에 평당원으로 입당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또 윤석열 측근이 말이 안 된다. 그런 말 없다. 권성동이 뭐 정진석이 장재훈 이런 애들의 말이야. 윤석열이가 몸을 던져서 말이야. 문재인을 치겠다. 열과 성을 다 바치겠다. 이 한 몸을 바쳐서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석열이 입에서 나와야 되죠. 정치인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특히 국힘은 윤석열을 받아들이려고 지금 대권 주자로 내세우려고 그러는데. 이게 말입니다. 자, 원고를 뽑아놓은 거 지금 20분 다 돼가는데요. 자, 그러면은 윤석열이 들어오면은 그죠? 많은 수의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많은 수의 국힘 의원들이 윤석열 쪽을 쳐다보면서 가볼까? 가자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입당 순서가 또 문제가 됩니다. 홍준표가 오늘도 그냥 이준석을 까잖아요. 뭐 저 멕시코에 화살 맞은 사슴 이런 걸 놓으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화살만 맞고 있다. 그 화살을 쏘는 사람 애가
사람이 이준석이란 거예요. 응? 어제 그 MBN 그 토론에 나와가지고 홍준표의 복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5명이 다 O 하잖아요. O. 재료가 아니고 O. OX니까 재료가 아니고 빵이 아니고 전부 다 받아들이겠다 이러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홍준표는 처분만 기다리면 돼. 근데 홍준표 계산은 뭐죠? 아 실에다 윤석열이가 먼저 들어가면 난 나중에 들어가. 안철수 입당하고 난데 나중에 들어가. 이런 생각에서 또 까는 거야. 이준석을. 형편없는 놈이야. 형편없는 놈이야.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가장 홍준표 입당 안철수 복당 안철수 홍준표 복당 안철수 입당 윤석열 입당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언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상관없는데 안철수가 지금 이준석을 굉장히 공격하죠. 안철수 측에서 안철수하고 그 2018년 저기 노원병 상계동 보선 때 이준석이가 그 1차 경선을 통과를 했는데 안철수가 안 준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유승민계하고 그죠? 그것 때문에 비읍시옷을 말을 했다잖아요. 사석에서 안철수 꼴등할 거라고 꼴등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손학규가 그 꼰대가 걔는 지한테 뭐 대들기만 하면 말이야 구상유출하고 다 잘라버리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그 안철수도 결국에는 손학규한테 얹혀가지고 뭘 하려다가 손학규한테 팽당하고 끝까지 그냥 지가 분당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이준석이가 사석에서 비읍시옷 저러다 꼴찌하지 저 비읍시옷이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풋뜨리는 오늘 TV조선 9시 뉴스에도 그걸 갖다가 데스크필 하더라고요. 이준석이가 거짓말했다. 변명했다.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사석에서 그런 말들을 아니 나라님도 내 친구도 별 욕을 다 해요. 사석에서 술 먹으면서는 그게 문제가 되는지 그걸 어디서 흘리느냐. 안철수 쪽에서 나경원하고 연합해서 흘리는 거다 하고 저는 봐요. 근데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안철수는 지금 국힘 당대표 선거에 권은혜를 통해서 감나라 변화를 할 이유가 없어. 자격이 없어. 왜 국힘 선거에 그래? 안철수가 나중에 입당을 하든 합당을 하든 그건 그때 문제고.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우리도 그렇지만 사석에서 본인이 없을 적에 5만 욕이 다 나가요. 그게 왜 그 TV조선 9시 뉴스에서 나올 정도가 되죠? 하여튼 더러운 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거 전혀 근데 영향을 못 미칩니다, 여러분. 이준석의 대세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지금 국힘 쪽 국당 애들은 253개 지역구를 갖다가 당협위원장을 모집해가지고 1대1 합당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가 그랬죠. 안철수한테만 속값을 쳐주고 253개 그 지역협팀장은 얄짤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의 국힘 입당, 홍준표의 복당, 홍준표 복당 시켜. 귀찮아 죽겠어. 걔는 그 발정이는. 근데 안철수 입당은 여기서 나가리가 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요. 안철수가 어떤 애인데 자기가 대권 하겠다는 거 아니야. 말로는 말이야. 누가 대통령이든 상관없고 문재인만 무찌르면 된다 그러는데 그럼 벌써 100여 정도는 해야죠. 국힘에 합류했거나 지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애예요. 그러면 여기서 남는 게 뭐냐. 안철수는 결국은 또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갈 데가 없게 돼요. 제일 염려스러운 게 홍준표하고 윤석열. 홍준표 같은 애가 유승민하고 토론을 붙으면 홍준표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윤석열은 토론 같은 거 정견 발표나 토론 같은 걸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 비열한 토론을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프레임 씌우는 거를 나경원하고 주영이가 안철수 끌어들이고 그죠? 윤석열 끌어들이면서 이준석 공격하는 거. 윤석열이가 이런 걸 이기려면 큰 전략가를 갖다가 모시고 뒷배경이 확실해야 돼요. 세력이. 윤석열의 개인적으로 밀집의 뒷배경과 세력이 확실하게 밝혀주고 그죠? 쉽게 말해서 입으로 대변인의 입으로 또는 윤석열의 참모들이 난타전이 들어가야 돼요. 대중을 잠재워야 된다고.
10명의 공보 이름 장려찬이 그런 애가 그 솔직히 말해서 걔가 뭐라고? 어? 평론하는 애들은 뭘 믿어? 그런 애들 갖다가 참모 칭한다는 것 자체가 정결란이 불만이에요. 대한민국을 건지고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현재까지 김종인 씨하고 아직 타치를 안 했나 봐요. 불만이에요, 그거. 이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국민의 힘! 이준석 힘. 우리 정수홍님 힘.